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를 활성화시키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지적 관련 현황도로를 조례도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든 비도시 농촌지역이든 각종 인허가 법령으로 개설된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은 지적공부로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말하는 대장과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등의 도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공부로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토지대장의 면적이 틀리거나 일반인은 각종 부동산 공법에 의한 행위 제한이 너무 많아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존의 건축법 지정도로 경계를 측량해보니, 그러니까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 말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말입니다. 남옥의 지정도로 경계를 측량해보니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그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경계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건축법 조례도로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정된 건축법 도로 경계가 틀려서 지금 지정도로가 아닐 때에 지자체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동안 소유자가 바뀌고 이용 현황도 달라져서 발생된 것이면 조례도로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사용승낙을 해줬다 하는데 지금 소유자가 바뀌면 사용승낙 해달라면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분명히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된 도로 위치를 지금 측량을 해봤더니 측량 오차가 50cm, 1m 이렇게 차이가 나서 노폭이 안 나온다는 거죠. 건축법 기준의 폭이. 자, 그랬을 때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측량 오차가 발생한 부분 말입니다. 당연히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까지도 허가 신청자가 받아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차선 도로에서 관광농원 사업 부지로 연결되는 6m의 개설 도로가, 그 도로가 배타적 이용이 아니고, 즉 관광농원 사업 부지 내부 도로가 아니고 관광농원 부지 옆으로 오는 그런 도로라면, 그래서 그림과처럼 보면 관광농원 왼쪽으로 6m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로부터 6m 진입로가 만들어 오는데 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지목은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목이 도로가 아닌 6m에 포장된 진입로가 있는데 이 진입로가 관광농원 내부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관광농원 앞으로 지나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광농원 부지에서 잘라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길이 만약에 전에, 지금은 6m지만 전에 한 3m 정도의 마을길 또는 농로이었다면 관광농원 허가를 받으면서 6m로 확장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6m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개발행위허가에서 분명히 대체도로 성격으로 이 2차선 도로를 공도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광농원으로 그냥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도로 소유자가 내 땅에 그 진입로 부분을 잘라서 공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자체는 이런 도로도 주변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없고 관광농원 부지에서 분리해서 공도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해결 권한을 부여하면, 그러니까 지적법을 관장하는 부서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이 훨씬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임야를 분할해서 종교시설을 건축하면서 기존의 마을길 농로를 없애버렸는데 당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잘못해준 지자체는 그 종교시설 사유도로에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외곽 및 수도권의 도농복합도시가 확장되면서 이런 분쟁 사례가 흔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런 현황 도로를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봅시다. 오른쪽에 6차선 도로가 있고 이 6차선 도로가 있기 전에는 그 주황색 화살표 도로가 4개가 마을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길을 이용해서 취락지구인 왼쪽에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마을길이 건축법 도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종교시설 앞으로는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종교시설 옆을 지나서 맨 꼭대기에 지목이 대인 건축물이 10여 년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한 20, 30년 동안 건축물도 있었고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야의 일부를 지목을 대로 바꿔서 건축물이 있었던 곳까지는 도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유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법령이 미비했을 것이지만 분명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동일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사용낙을 받아서 지목을 대로 바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목이 지금 도로가 아니거나 또 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지금 건축허가를 넣으면 이 도로에 저편 필지에 건축허가를 넣으면 사유니까 사용낙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종교시설 건축허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시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제일 위에 있는 지목이 대로 있었던 기존 통행로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당시에 허가를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대체도로로 만들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92년도입니다.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유인 상태로 그냥 남겨놓고 건축법 도로 지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에 붙어있는 오른쪽에 신청지, 여기다가 주택 및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종교시설과 그 위에 있는 지목이 대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자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경매로 취득한 대지의 외곽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마을길을 오래전부터 지자체가 포장해서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요? 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마을길이 있습니다. 포장된, 지자체가 포장한 마을길이 있고 그 위쪽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축물 진입로가 있고 또 이웃집 마당도 있습니다. 이 마당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내 대지를 침범했다는 거죠. 내가 경매로 내 대지를 취득하고 나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의 상당 부분이 10% 이상이 이미 현황도로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 도로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민들의 기득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는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적당한 보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싸우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겁니다. 다음 5째, 건축사가 잘못 측량한 도면으로 앞집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뒷집의 토지를 침범했는데 허가청에서는 이미 건축물이 준공됐으므로 허가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당사자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미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불법으로 신청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건축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뒷부분을 침범한 것이 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소유자끼리 해야 될 문제고 민사손해배상도 소유자끼리 해야 될 사안이지 행정청에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6번째,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될 때 지적 불부합지가 국토의 15%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적 불부합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지구는 현실 경계를 확정하고 맹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적을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토지가 정형화됩니다. 나름대로 조금 효율성이 높은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맹지인 경우에는 맹지가 해소가 되는 거죠. 적법한 마을길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현실 경계를 측량해서 측량의 오차나 측량의 잘못으로 있었던 그런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재조사 지구로 지정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농어촌 정비법으로 시행된 간이영농 사업의 도로계획과 실제 공사가 달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립된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서 이웃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겼다면 지금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 2차선 도로에서부터 왼쪽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또 위아래로 나눠지는 이런 통과도로 형태의 도로가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간이영농 사업,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간이영농 사업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3분의 2사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랬던 것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실제 사업 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른다는 거죠. 이 문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죠. 사업 시행자한테 떠미는 것은 지자체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2차선 포장도로가 지적도에는 표시되지 않고, 그림에 2차선 포장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계도 전혀 다르고 지목도 다르고 지적공부가 한마디로 엉터리인 것이죠. 이런 엉터리 지적공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실제 현황에 맞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잘못된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정하면서 그 현황 도로를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하여야 주민들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도시민의 유입도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비도시 미연지역은 안 되죠. 법적 제주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공부와 현실의 차이. 그림을 보시면 지목이 있는데 지목 28가지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들이 지목이 필지별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공부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후진국이고 가난하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적공부와 현실이 차이가 나고 등록 전환 및 측량 오차로 발생된 현황도로 분쟁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를 활용하면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각종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황도로, 저는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가 아닌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말합니다. 특히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진 지정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저는 현황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가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졌다면 그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거나, 그럼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잖아요. 또 지자체는 기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요? 그 도로가,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가 제공한 도로가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기부도 요구할 수 있어요. 기부 체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로 만들어진 도로를 포함해서 많은 공공시설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 또는 포기됐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일단 조례도로로 지정하고 그 후 현황도로 소유자와 소송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국민한테 떠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